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백설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의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경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재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최대한 오래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질병 무활성화 증거라는 개념이 정의되었는데, 질병 무활성화 증거는 크게 임상적 재발과 장애 진행, MRI에 새로운 병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질병 무활성화 증거를 목표 삼아 임상적 재발, 장애 진행 및 영상학적 활동성을 모두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장기적인 질병 조절 치료, 그리고 증상 완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급성 염증을 억제하고 빠른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인 질병 조절 치료는 질병의 재발과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증상 완화 치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단순히 약물 치료가 아니라 재발 억제, 질병 진행의 지연, 그리고 증상의 완화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관리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과 완화가 반복되는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의 경우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 혹은 기존의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수일 또는 수주 동안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신경학적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게 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손상이 누적되면 뚜렷한 재발 없이 점차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증상의 재발을 최소화하여 신경학적 장애를 줄이고,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전환을 예방 혹은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이 반복되면 중추신경계에 남는 손상이 점차 쌓여져 나중에는 회복이 어렵고 장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재발을 줄이고 MRI에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시작할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고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는 다양합니다. 치료제는 효과에 따라 크게 중등도 효능 약제와 고효능 약제로 나뉘어집니다. 또 투약 방법에 따라 경구약제, 피하주사제 또는 정맥주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 질병 조절 치료 방법은 크게 단계적 치료법과 초기 고효능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성은 높지만 효과는 비교적 낮은 중등도 효능 치료제에서 시작하여 필요하면 효과가 높은 고효능 치료제로 변경하는 단계적 치료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질환의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 조기에 고효능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 예후를 개선한다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결정할 때 질병의 활성, 환자 개인의 특성, 약제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병의 활성화는 재발 횟수, MRI 병변의 개수, 초기 장애 정도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질병의 활성도가 높은 군으로는 어린 나이에 발병했거나 발병 시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남은 경우, 1년에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치료 중인 환자에서 1년에 1회 이상 병변이 재발하거나 뇌 MRI에서 T2 증강 병변이 3개 이상 또는 조형 증강 병변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등은 질환 활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나이, 임신 계획 여부, 동반 질환, 생활 패턴에 대한 환자별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 환자에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약제 선택이 달라지고,
고령 환자에서는 감염위험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약제의 효과 및 부작용, 안전성 및 투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의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환이 장기간 임상적 재발이나 MRI에서 활동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나이나 질환의 지속기간, 장애 누적 정도가 낮거나 안정적일 경우, 그리고 치료제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안전성 및 부작용, 환자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환의 활성도는 임상적 재발이나 영상학적 활동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병변 활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질환의 재발 및 활성도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아직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치료가 장애 진행을 늦추고 장기 예후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약제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제는 임신 전후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면 가장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는 조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질병의 진행을 막고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의료진과 함께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